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얼마 전 JTBC에서 방영하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용성의 현재 부동산 실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용을 방영했는데요.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2017년 7월 처음 등장했다는 마용성이라는 단어, 실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본 결과 2016년 10월 기사에서 처음 언급이 된 단어입니다. 당시에도 강남의 열기가 확산된다는 것으로 목동과 마용성을 꼽았고, 이렇게 묶어서 신조어를 만들어내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들의 입장에서는 강남 다음은 마용성이구나 라는 인식이 바로 뇌리에 박히며 더 기억에 잘 남게 되고, 그렇게 젊은 투기 수요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꼽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을 묶어서 만들어낸 신조어는 참 많은데요. 강남 3구, 부울경 등 지역적 특색에 따라 이미 상용화되어 쓰고 있는 줄임말도 많았지만, 보통 이런 신조어들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카페 등에서 끼리끼리 사용하던 것을 기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던 시기 또는 떨어질 위험이 있는 시기에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기사에다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죠. 네이버 기사를 기준으로 참여정부 시기로 가서 확인해보면 예전부터 강남 3구라 불리우던 지역에 부동산 거품이 끼고 있던 2005년에 버블세븐에 해당되지도 않는 강동을 억지로 끼워 넣어 강남 4구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기 직전 끝물인 2008년에는 노원, 도봉, 강북을 노도광이라고 묶으면서 서울 외곽의 투기를 유도하는 심리를 만들어내려 애를 씁니다. 그리고 리먼 사태 이후 끊임없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던 2013년 8월 여수에 웅천지구를 띄워주며 여순광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번 정부 와서는 어떨까요? 파리 대책으로 서울의 매수 심리가 몰리며 급등하자 2017년 11월에는 금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서울 외곽 지역까지도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했고, 또 2018년 9.13 대책으로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보기 위해 그때 가장 투기하기 좋다며 지방의 비조정 대상 지역인 핵심 광역시들을 뽑아 대대광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부산의 세 개구를 묶어 해수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지역을 묶은 것이 아니라 천당 위에 분당, 판교, 동생, 광교 등 라임을 타면서 지역을 강조해 지금의 거품을 만들어낸 곳도 있고요. 단지별로 가면 더 심합니다. 그나마 엘리트는 그래도 센스 있기라도 하지 엘리트 랩하는 오버죠. 또 여의도의 대표 아파트 시수공은 또 뭔가요? 스틸아트 노래인가요? 이렇게 지역별로 사람들에게 단어를 세뇌시켜 이 지역들은 연관이 있으니 같이 오를 것이라고 기자들이 유도하는 것일 뿐, 이러다가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구들 모두 앞글자를 따서 연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신조어로 묶으며 사람들을 유도한 결과는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매번 강남에 유입됐던 투기 수요들이 이제는 마용성으로 유입된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니 오히려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마용성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나 집값 상승률이 강남을 뛰어넘게 되죠. 그럼에도 아직도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작년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들어오는 30대 투기 수요들이 늘어난다는 등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은데요. 감정원에서 뽑은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마포가 34.3%, 용산이 24.7%, 성동이 36.1%의 높은 비중으로 이 고가에도 30대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방송에서 나왔듯 이들 중 대출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어갔고, 일반적으로 마용성의 경우 30대가 대출 없이 사려면 연봉이 3, 4억은 되거나 어느 정도 규모 되는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돼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마용성에 들어오는 30대 중 50%를 넘는다고요. 실제로는 이 중 대부분이 방송에서 나왔듯 불법 증여로 인한 것들이죠.
사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태로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채를 포함해 부담부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은행에서도 신용 및 소득 상태에 따라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설정하는 만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더라도 능력 대비 과도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빌려주는 것은 모니터링을 통해 찾아내고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는 물론 탈세 혐의로 벌금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요. 1금융은 물론 연 이자가 6, 7%에 달하는 2금융의 금액까지 융통하여 비싼 이자를 내가며 무리하게 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심지어 용산에는 14억짜리 집을 사는데 2금융을 통해 대출을 12억이나 받으며 집을 사는 사람까지도 나왔는데요. 방송에서 말한 원리금 상환 10년 납 기준 월 1,100만원씩 지불하면 이는 연이자 1.93% 정도로 계산한 금액으로 2금융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2년간 이자는 대략 4, 5천만원. 이전에 빚내서 집 사라는 영상에서 말했듯 양도세 떼고 중개비 떼고 이자 내고 보유세 내고 하려면 최소 2, 3억은 올라야 위험부담 포함해서 차익을 올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투기로 들어간 사람들로 인해 인근 집값은 마구 올랐고 재개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조합원 부담금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외지인들로 인해 타지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동안 이들은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며 가격을 올리다 결국은 폭탄이 터지며 마지막에 매수한 사람들만 폭망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에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마구 매입하면서도 청약 자격도 유지하려고 하고 탈세도 하려고 하는 등 아주 신났는데요. 심지어 1인 법인의 거짓 사무실까지 만들어 페이퍼 컴퍼니 형식으로 탈세하려고 불법적인 행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법인이 직원 숙소가 필요하지는 않을 테니 이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100% 투기를 위한 것이고 만일 페이퍼 컴퍼니라면 탈세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니 더더욱 심각하죠. 이렇게 직원 수에 비해 법인이 매입한 주택수가 많은 경우 차익을 보거나 주택수를 줄여 탈세를 하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전수조사에서 엄벌하여 세금 회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해야 작게는 탈세, 크게는 지역의 시세 교란까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에서 나왔듯 부산이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자마자 바로 돈부터 계좌로 보내며 잘 되면 사는 거고 안 되면 배액 배상을 받는 것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있는데요. 계약은 개인 계좌로 하지만 소송은 법인으로 진행하며 결국 일부 배상액을 받아내는 악질적인 행위가 성공하기도 하는데 이 법인이 사기 법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배액 배상을 노린 만큼 그 배액으로 다시 변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30대 투기 수요가 마용성에 몰린 것은 강남 다음에는 마용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한강 조망이니 도심이 가깝다느니 갖은 핑계를 대가며 지금 불합리한 가격에도 더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서로 가격 거품 폭탄을 키워가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어간 거죠. 이번 달 시행될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탈세 행위를 해왔던 법인들을 모조리 색출해내 탈세한 금액을 토해내게 하고 거짓 법인 명의도 원주인에게 돌려놓으면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보유세와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이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투기한 이들이 무너지며 많은 매물이 나올 것이고 말 그대로 그동안 폭탄 돌리기가 아닌 핵탄두 돌리기를 했던 만큼 그 파급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투기꾼들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재산 은닉이나 강제 경매 등을 미리 막는 것은 물론 파산 신청 등도 받아주지 않도록 해서 남들에게 피해주며 많은 불로소득을 올리려 했던 만큼 피눈물 흘리며 갚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마용성에는 비정상적인 거품이 쌓여왔고 부동산을 오래 경험해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는 아니라고 멈추어 있을 때 개뿔도 모르고 무조건 오른다고 알았던 젊은 투기 수요들이 더욱 쏟아져 들어오며 시세는 올랐지만 이제 12.16 정책으로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결국 황금할 수 없게 되니 빠져나가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다리를 걷어찼느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작업해서 빼먹을 만큼 빼먹었으니 그동안 다양한 프레임을 잡으며 투기를 유도하던 언론은 이제 새롭게 작업할 타깃을 찾아내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며 어느 정도 투기 수요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수원, 용인, 성남을 한데 모아 수용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마용성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투기 수요들을 유도하는 거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신분당선이 들어온다고 호재라고 하는 호메실 라인의 화서역 분양권이 84제곱미터 기준 13억이라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전용 84에 13억이면 구축의 중소형 단지 중에 강남에도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지 저런 기사들로 이 지역들이 계속 오를 것처럼 유도해 투기 수요들이 몰려들길 작업하는 것일 뿐 웬만한 지역의 서울의 신축 분양이나 분양권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임에도 저 말에 속아 무식하게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시장 논리를 모르는 거죠. 모델하우스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끝장이다 라는 말처럼 이렇게 경험도 지식도 없는 이들이 사는 것은 예전에 매입했던 투기 수요들이 차익 실현하고 빠지는 것만을 도와줄 뿐 큰 돈을 벌겠다는 희망찬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그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욕심에 대한 대가는 결국 그들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강남을 압박하면 수용성이 뜬다는 작업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풍선 효과는 항상 일시적이었을 뿐 상급지가 막혀버리면 하급지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니 무리하게 영끌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큰 노력 없이 무조건 부동산이면 큰 돈을 번다는 무식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투기를 했던 외곽 지역부터 가격이 급격히 오른 만큼 급격히 빠질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4구, 마용성, 수용성 등 여러가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젊은 수요들을 노리는 언론들과 그 배후에 있는 건설사들, 그들은 이렇게 시세를 올려놓으면 높은 분양가로 팔 수 있으니 시세를 조작하려 매수 심리를 만들어내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급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시세를 올려도 고가로 분양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들이 시세 조작이나 호도기사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겠고 신축 분양가에 맞춰 가격은 점점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 마지막에 상투끝을 잡아버린 지금의 30대들은 이제 비싸게 팔기는커녕 급매로도 나가지 않아 대출이자에 보유세까지 3중고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2년 전에 비트코인 시장에 나타났던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땠었나요? 2017년 말 수십 배로 폭등하던 비트코인은 결국 2018년에 대폭락하며 마지막에 샀던 사람들만 엄청난 피를 봤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투기 수요들이 몰리며 시세만 비정상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2013년 기준 서초구의 대장주 아파트 반포레미안 퍼스티지는 13억 수준의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화서역의 신축 분양 아파트가 분양권이 13억이 나왔다는데 과연 그 당시 레미안 퍼스티지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물 가치 상승은 실물이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나 쓰는 말일 뿐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치 이상의 심각한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마용성에 이어 수용성으로 신조어를 만들어 이에 넘어간 부동산 초짜들의 돈으로 시세를 형성하려 작업하는 것일 뿐이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거품 빠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디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지역들은 어디를 사면 개손해 볼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 지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최후의 발악일 뿐이니 이런 일시적인 현상에 동요하지 마시고 추후 그들의 파멸을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